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4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5권을 골라왔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책 읽는 시간도 늘어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골라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골라온 책은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인데요. 표지가 굉장히 색감이 예쁘죠. 오테사 모시페그의 두 번째 장편 소설 내 휴식과 이완의 해입니다. 이렇게 펼쳐볼까요? 한 여성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어요. 여성 화자가 나는 1년 동안 잠을 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내용에서 시작을 하는 소설입니다. 회사 일도 그만두고 외부와의 접촉도 전부 끊고 나는 1년간 잠을 자야겠어.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자마자 너무 이 책에 끌리더라고요. 과연 그녀가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내 휴식과 이완의 해를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요 띠지였는데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3명의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 조이스 캐롤 오츠, 그리고 김하나 작가, 이렇게 3분의 추천이라는 것. 오테사 모시페그가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에 소개된 건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장편 소설이고, 첫 번째로 아일린이라는 장편 소설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주인공인 아일린도 굉장히 좀 특이한 여성이었는데, 20대 여성이고 소년원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직장의 배경 말고 성격이 굉장히 특이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내 휴식과 이완의 해도 앞에 조금 읽어봤지만 만만치 않은 여성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런 특이한 여성 주인공에 대해서 김하나 작가님이 추천사에 쓰신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부분을 살짝 읽어보자면, 좋아할 만한 주인공은 누구나 좋아한다. 오테사 모시페그의 독보적인 재능은 도저히 좋아하기 힘든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 어둡고 뒤틀린 면을 다 알고 나서도 그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만드는 데 있다. 읽는 이의 세계를 더 넓히는 건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문장도 좀 시니컬한 면이 있어요. 블랙 코미디 보는 느낌으로 읽게 되는 작품을 쓰고 대화를 굉장히 잘 쓰는 작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일린을 읽었었거든요. 이번 작품도 그렇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테사 모시페그는 어머니가 크로아티아인이고 아버지가 이란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느낌이 오시죠.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주목받는 젊은 작가입니다. 81년생이고 첫 장편인 아일린으로 맨부커 후보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을 쓸 만한, 따라 읽을 만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작품으로 골라왔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잠에서 깰 때마다 밤이건 낮이건 내가 사는 건물의 밝은 대리석 로비를 터덜터덜 지나 근처 길모퉁이에서 24시간 영업하는 보데가로 가곤 했다. 네, 거기서 이제 커피 2잔을 사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내 휴식과 이완의 해였습니다. 지금 이 책을 사면은 굿즈를 주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는 굿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어플러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어플러그. 내 휴식과 이완의 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이죠. 이어플러그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예쁜 책이죠. 야생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표지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책이에요. 각양장의 조금 큼지막한 책입니다. 여기 이제 실제 식물과 그림이 같이 섞여 있죠. 이게 저자인 에마 미첼이 수집하고 직접 그림을 그린 작품으로 표지를 삼았는데요. 이분 인스타그램을 찾아봤더니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고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피드에 가득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팔로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생의 위로는 부제가 딱 이 책을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산책길 동식물에게서 찾은 자연의 항우울제입니다. 이 저자인 에마 미첼이 동식물과 광물, 지질학을 연구하는 박물학자이고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해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인데 이분이 수십 년간 우울증을 알아오면서 그 우울증을 들여다보고 다스리고 하는 데서 내가 자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자연이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진과 그림이 굉장히 적절히 잘 쓰였는데요. 가령 이렇게 식물 세밀화들이 많고요. 이런 새 그림도 많아요. 그래서 에마 미첼이 실제로 산책을 하면서 만난 동식물들을 수집하고 그리면서 그 동식물의 정보와 그때마다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풍경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우울증에 관한 속내를 들여다보게 하는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목차가 10월부터 시작을 해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저는 4월이니까 4월을 먼저 읽었고요. 이렇게 월별로 챕터가 이어지는 책들은 저는 그 달에, 제가 있는 그 달에 그 챕터를 먼저 읽게 되더라고요. 4월을 먼저 읽었습니다. 4월에는 숯바람 꽃이 만개하고 제비가 돌아오다, 이렇게 챕터 이름이 있고요. 이 꽃이 방금 말씀드린 4월의 숯바람 꽃입니다.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마다 우리 모두 나름의 어떤 우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밖에 봄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울고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은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졌지만 자연은 그대로구나, 계절은 오는구나 하는 그 자체만으로 어떤 디톡스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멀리 꽃 구경을 나가거나 그럴 순 없지만 집 앞에 이제 공원에 뭐 마스크 끼고 잠깐 산책을 하는데, 그때 저를 둘러싼 풍경들, 그 안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참 많은 것을 잊고 머릿속을 비우고 그냥 편안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산책 나가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는데요. 야생의 위로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네, 머릿말의 첫 문장은 솔직히 말하겠다입니다.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지난 25년 내내 우울증 환자였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였던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도 이 앞에 야생의 위로처럼 책 자체에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엄청난 책이죠. 네, 코스모스, 앤드루얀의 코스모스입니다. 1980년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나오고 벌써 4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코스모스의 후속작격이라고 할 수 있는 칼 세이건의 배우자죠. 앤드루얀이 쓴 코스모스입니다. 네, 칼 세이건의 1980년 코스모스는 이제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당시에 이제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그 뒤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있는 책이죠. 대중의 과학화, 과학의 대중화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고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과학서적으로 유명한 책인데요. 그 이후에 2014년에 다시 한번 코스모스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었고, 이번에 시즌 3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코스모스, 앤드루얀이 쓴 코스모스가 나왔습니다. 칼 세이건이 쓴 1980년의 코스모스부터 이번에 나온 책까지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대한 세계를 관통한 유일한 사람인 거죠, 앤드루얀이.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 작업을 수십 년간 계속 해왔고, 남편이 세상을 뜬 후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책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렇게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판형과 같은 판형이라서 나란히 꽂아두면 또 좋을 책이죠. 그래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후로 분명히 수정된 지식들, 과학적인 접근법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서술도 담겨 있다고 하고, 그리고 코스모스는 단순히 과학 도서로서만 명성을 쌓아올린 게 아니라 인류가 쌓아올린 역사, 문화, 종교, 예술 등등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고 웅장한 책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대의 고전이 됐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후속작도 그런 면을 기대하면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평생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했던 동반자이자 파트너이기도 했던 칼 세이건에 대한 애정, 존경, 그리움 같은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보여서 좀 그런 지점이 마음을 좀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한국어판 서문을 지나서 프롤로그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퀸스, 미래는 장소가 되었다.
5살 어린 소년이었던 칼 세이건의 모습을 담는 프롤로그 내용입니다. 네, 이 책은 아마 사회학 서적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입니다. 꽤 두꺼워요, 책이. 460페이지가 넘는데요. 타인의 해석.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제목과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안 읽은 지가 꽤 됐어요. 블링크, 티핑 포인트, 아웃라이어 요 3권 이후에 다윗과 골리앗까지 읽었네요. 그렇게 4권 이후에 안 읽었는데 아마 한 권 정도가 더 나왔었을 거예요. 그러고도 6년 만에 신작이라서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말콤 글래드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가끔씩 말콤 글래드웰 지금 뭐하고 사나, 책은 언제 나오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늘 읽는 어떤 문학서적이나 아니면 인문서적이나 가끔 저렇게 보는 자연과 관련된 책들, 제가 늘 가까이서 두고 보는 책들을 보다가 한 번씩 좀 다른 쪽의 뇌를 쓰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읽기에 좋은 책이 말콤 글래드웰의 책 같은 책들이에요. 근데 또 이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 사람 뭐 하나 책 안 나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아주 오랜만에 신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크고 두꺼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제목이 사실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타인의 해석이라는 게 타인이 하는 해석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말을 걸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모조모 좀 살펴보고 목차도 보고 하면서 약간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티핑 포인트나 뭐 아웃라이어는 워낙에 컨셉이 분명하고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게 독특한 발상이었거든요. 매료돼서 읽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었는데 타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했던 전략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면 이것이 조금 지금까지의 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모호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분명한 뭐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콤 글래드웰만의 그 통찰력은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지금 책을 샀는데요. 일단 말콤 글래드웰이 잘하는 것은 여러 방면의 지식들을 모아서 그걸 큐레이팅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 너무 탄탄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연구 결과들을 찾아서 분류하고 자신의 논리에 맞는 그 예시들을 쭉 줄 세워서 정리해서 묶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뛰어난 작가인데요. 한국에 이런 작가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 사람의 주장에 내가 반박할 논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약간 이 작가와 나의 힘대결처럼 아닌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읽기에 좋은 작가예요. 그래서 우선 이 사람의 주장에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이 많은 예시와 뭐 실험 결과들과 뭐 사건들과 이렇게 책에 담긴 내용만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기본적으로 좀 가심비가 높은 작품을 쓰는 작가인데요. 내 뇌를 두드려주는 책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고 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15년 1월 샌드라 블랜드라는 이름의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자가 고향인 시카고를 떠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서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로 차를 몰고 갔다. 네, 이 샌드라 블랜드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당시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되게 사소한 신호 위반, 차선 위반을 했던 거예요. 백인 남성 경찰이 그녀를 이제 불러 세우고 차선 위반을 했다, 내려라 이런 식으로 그 운전자 여성과 경찰 간에 언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격화돼서 여성을 남성이 강제로 끌어내렸고 수감을 시켰는데 이 샌드라가 3일 만에 죽은 채 발견이 됐어요. 수감된 곳에서. 자살이다 타살이다 계속 좀 분분했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아마 제 추천 영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분야의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요리책이죠. 매일 한 끼 비건 집밥입니다. 요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리를 거의 해먹지 않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선 작가님의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요 책이 마침 나와서 눈에 띄더라고요. 매일 한 끼 비건 집밥. 근데 책을 보니까 뭐 손이 많이 가는 요리도 있고 간단한 요리도 있고 해서 이거를 제가 뭐 하루에 한 개씩 하긴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하나 정도 해보면 어떨까? 뭐 어려우면 2주에 한 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제가 또 이 책에 마음에 들었던 점은 굉장히 가볍다는 거. 전 요리책이 무거운 게 좀 싫더라고요. 요리책이지만 가볍고 이 안에 100가지 정도 되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의 음식들이 있고 요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재료가 되는 소스 만드는 법, 국물 내는 법, 궁금증들을 해소해주는 정보도 많이 담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아서 골라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고구마 톱밥, 들깨 배춧국 이런 거는 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수수 현미밥이나 토마토 된장국 같은 것도 있네요. 그래서 계절별로 뭐 내가 좋아하는 재료별로 좀 살펴볼 수 있어서 혹시 비건 식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리책의 첫 문장은 과연 무엇일지. 이윤서 작가님의 이제 머릿글인데요. 채식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잠들어 있던 요리 욕구를 불러일으킨 책이어서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5권을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책이 다른 때보다 많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나가시기 전에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